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혹시 익숙해지진 않으셨나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노화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의 변화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혈관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신호는 시작됩니다. 아주 작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에 무거움이었고 가끔 느껴지는 어지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호들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게 혈관의 특징입니다. 조용히 시작되고 천천히 쌓입니다. 이걸 하나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벽도 안쪽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혈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검사도 정상인데 괜찮겠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혈관은 하루하루의 변화 속에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의 작은 변화를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을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0%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혈관 붕괴의 시작 신호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늦게 알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이 놓치는 첫 번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변화를 늦게 알아차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통증을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조용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혈관 문제는 신호가 너무 약해서 오히려 놓치기 쉽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크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 피로가 계속 반복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펌치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같은 피로를 얼마나 오래 반복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관은 작은 변화가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증상보다 반복되는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무겁고 자주 어지럽고 숨이 가쁘게 느껴진다면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연결해서 보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보다 패턴을 보라.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생활 속 패턴이 흔들리면 혈관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검사 결과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질환도 없었고 검사 결과도 대부분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 그리고 가끔씩 느껴지는 어지럼,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이건 아주 흔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그 다음에는 자주, 그리고 어느 순간 짧은 어지럼이 아니라 균형을 잃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초기 뇌혈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큰 증상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가 계속 쌓였다는 점입니다. 이게 혈관 변화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비슷한 신호를 무시하고 있진 않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과정을 겪기 때문입니다. 작은 피로, 가벼운 어지럼, 아침의 무거움, 이걸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알았으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이 순간에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빠른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혈관 문제는 초기에 발견할수록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이제 다음으로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이 혈관이 막힌다는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시작은 그보다 앞에 있습니다. 바로 혈관의 유연성입니다. 혈관은 원래 부드럽게 늘어나고 다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압력이 변해도 부담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유연성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막히기 전에 이미 약해지고 있다. 조금 의외이시죠? 많은 분들이 막힘을 결과로만 보지만 그 전에 이미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고무줄은 잘 늘어나고 금방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래된 고무줄은 딱딱해지고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혈관도 같습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작은 압력 변화에도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변동이 더 커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혈관을 부드럽게 쓰고 있을까? 아니면 계속 긴장시키고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연성은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면, 스트레스, 수분, 움직임. 이 모든 것이 혈관의 상태를 바꿉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연결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같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구체적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피로입니다. 하지만 그냥 피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쉬어도 완전히 풀리지 않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운 상태. 이게 반복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 변화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 결과 몸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피로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피로는 신호일 수 있다. 이건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같은 피로를 며칠째 반복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루 피곤한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된다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의외의 부분이 있습니다. 피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무시됩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게,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제 느껴지시나요? 문제는 강한 증상이 아니라 지속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아침에 나타나는 또 다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호는 아침의 변화입니다. 아침은 혈관이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몸의 반응이 빠르게 바뀝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관은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변화가 부드러운 경우와 급하게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운 느낌이 드시나요? 또는 잠을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혈관이 안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컨디션 문제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혈관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강조됩니다. 아침 반응을 보라. 왜냐하면 작은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문제는 하루 전체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호흡과 관련된 또 다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호흡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짧아지거나 가볍게 숨이 차는 느낌, 혹시 자주 느끼시나요? 이건 단순한 폐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산소 공급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숨이 더 가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연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따로 생각합니다. 숨이 좀 찬 것 같네. 이 정도로 넘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호흡의 변화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 특히 가벼운 활동에서도 이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숨이 가쁘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자주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몸이 보내는 직접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논의가 있습니다. 폐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혈관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같습니다. 변화는 연결되어 있다. 이제 보이시나요? 피로, 아침,
호흡.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검사 결과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습니다. 그건 한순간의 상태입니다. 혈관은 하루 내내 변합니다. 아침, 낮, 밤 상태가 계속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의 결과로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상 안 안전 이안입니다. 조금 의외이시죠?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생활 패턴이 흔들리면 혈관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숫자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결과를 보고 안심했을까? 아니면 변화를 보고 있을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수치보다 흐름을 보라. 물론 수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패턴입니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가장 위험한 하나의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바로 그냥 넘기는 것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습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로가 와도 괜찮겠지. 어지러워도 잠깐이겠지. 숨이 차도 나이 때문이겠지.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치는 반복을 만든다. 그리고 반복은 변화를 키웁니다. 이건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신호를 그냥 넘기고 있을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이미 시작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차리면 늦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지금 바꿔야 하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지금 바꿔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혈관 변화는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씩 쌓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조금 늦어지면 그만큼 더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해야지. 하지만 그 조금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 시작할 생각일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이 바로 변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기입니다. 눈을 뜨면 바로 움직이지 말고 잠깐 호흡을 정리해 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변화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 하루 중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오래 앉아있지 말고 30분마다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흐름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입니다. 피로, 어지럼, 숨의 변화. 이걸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나라도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시작을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보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피로, 아침의 느낌, 호흡의 변화. 이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크지 않지만 반복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혈관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시작되고 천천히 쌓입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시작입니다. 30초 천천히 시작하고 잠깐이라도 움직이고 신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면 됩니다. 그 하나가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건강을 바꿉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데이 1/7 챌린지 시작. 이 한 문장이 작은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변화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의사였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습니다.